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. 금요일은 이번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죠. 1월 8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한 이 탐색몽이 채널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유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. 혹시나 만에 하나 뭐 사칭을 통해서 그러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금일 이 코스피 시장 또한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특히나 이 현대차 그룹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 9만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외국인들의 이 대규모 순매수 속에 31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이 블루웨이브 현실화 속에 이 추가 경기 부양 확대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. 금일 우리나라도 이 현대차 그룹과 또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대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순매도 속에 오늘 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이 코로나19 이 관련주들의 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섹터이죠. 이 현대차와 애플이 이 애플카와 관련돼서 생산과 관련된 협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2027년 이 자율주행 전기차인 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서 이 현대차 그룹의 협력을 제안하고요. 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로 이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어 애플은 또 전기차 생산은 물론이고요. 애플카의 핵심인 이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차 그룹과 이 협업을 진행하며 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또는 이 기아차의 미국 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금일 현대차는 이에 대해서 애플카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협력설에 대해 협의 중인 것은 맞다고 했고요. 이 초기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자동차 관련주들 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, 이 전기차 2차전지 테마 섹터들이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수소차 섹터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가 금일 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이 혁신 성장 추진 회의에서 이 전기 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 4천억 원으로 32% 정도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아울러 이 시범 사업으로 수소 트럭 보조금 신설과 또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도입 등 이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이 상용차 중심으로 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수소차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요새 연일 핫 이슈이죠. 이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새벽이었었죠. 이 사상 처음으로 이 4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12월 달에 2만 달러 선을 넘어서고 20여일 만에 무려 이제 2배 수준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. 또 어제 시간에서 또 나온 소식도 있었죠. 이 넥슨의 이 창업자이죠. 이 김정주 NXC 대표가 이 가상화폐 이 거래소 빗썸을 약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금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어떠한 스케줄들,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CES 2021 온라인 개최가 예정될 예정입니다. 이 삼성전자는 이 개막 날인 1월 11일 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공지능, 이 사물 인터넷, 또 5G 기술을 기반으로 이 소비자들의 이 보다 나은 일상 구현에 기여할 삼성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 등을 이제 소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또 아울러 이 삼성 퀀텀의 미니 LED TV를 이번 CES에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또한 LG전자도 이번 CES를 통해서 이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롤러블 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에 최적화한 이 48인치 이 벤더블 CSO 패널을 첫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또한 이 바이오 관련돼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. 마찬가지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JP 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.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유망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이 제약 바이오 기업과 또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행사인데요. 매년 40여 개국 약 1,500여 기업이 참가하는 아주 큰 규모의 컨퍼런스입니다. 이번 이 컨퍼런스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존림 대표는 이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이 메인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고요. 이 바이오 의약품 수탁 생산, 즉 CMO와 임상시험 대행, 그리고 또 의약품 개발 제조 등 이 세 분야의 점유율 확대 전략과 또 인천 송도 제4공장 건설 이 가동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이 공식 초청을 받은 이 apta바이오는 이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이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고요. 이 핵심 플랫폼 기술과 이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또 이 글로벌 기술 이전 등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이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. 또한 SCM 생명과학도 이번 행사에서 보유한 이 다양한 이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. 또 참가하는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이 면역 질환과제인 이 KBAP001과 또 002 등의 이 주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 기전 연구 진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기술 이전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 이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에 이 공식 초청받아서 또 참가할 예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다국적 제약사의 이 자사의 핵심 기술과 올림베시밥 또 PMC 403, 402, 309 등의 이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이 물질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좀 스케줄에서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한 월요일부터 정부가 제3차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또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년사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한 오정에는 이 중국의 12월 이 소비자,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CS2021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주축을 이룰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이죠. 14일이 또 옵션 만기일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21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날인 금요일인 15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고요.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이렇게 좀 굵직하게 이벤트가 있다.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전략을 또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산 INT인데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 추이죠. 금일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
보여주었습니다. THN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, 애플의 이 생산 협력 소식에 오늘 자동차 부품 테마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THN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I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이 공동으로 이 4년간 수행한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 핵심 장비 및 이 소재 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작년 말에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국책 과제명은 유무기 이 하이브리드 방막 코팅을 이용한 롤러블 폴더블 이 디스플레이용 고경도 투명 보호막 형성 기술 개발이고요. 이 롤러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경도가 높은 투명 보호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개막을 앞두고 있는 이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이 세계 최초로 또 LG 롤러 부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아이컴포넌트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 현대차 애플 소식에 이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금일 수소차와 이 전기차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이 최근에 이 무상증자와 이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1월 7일 거래가 재개됐다고 밝혔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 발행 주식수는 이 처음 주식수의 1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이 거래 활성화 그리고 또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또 아울러 이 최근 동종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정지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업황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. 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, 또 매출 성장 전망, 또 경쟁 업체 대비 높은 영업 이익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또한 어제 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이 최대 주주 이지홀딩스의 이 종속 회사인 또 EN 인베스트먼트가 이 투자자로 있는 미국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이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지난해 연말 아나테라피틱스와의 합병을 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도 28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위와 현대차의 그룹 관련된 주들 대부분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요.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애플 협의 소식이 2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웰크로넌텍 2차 전지 테마 섹터입니다. 금일 2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2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현대차는 애플과의 협력 소식에 오늘 무려 19%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8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돌파를 했다는 소식과 이 넥슨 창립자인 김정주 씨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17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녹십자와 이 위탁 생산 사업 협력을 위한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두 회사는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의 이 포괄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6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동차 부품 테마인 SL 15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부품 테마 업체이죠. 만도도 오늘 14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GTG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트너사와
이 리틀 장갑, 이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. 이에 따라서 금일도 13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, 이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대성 헬텍도 금일 13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성우 하이텍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지 컨트롤스 금일 수소차,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TPC 글로벌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수소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상승한 한원 시스템도 금일 1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한라홀딩스 1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유비벨럭스 자회사 오늘 팅크웨어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이에 따라서 유비벨럭스가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여기는 오타라는 점 오늘 11.82% 상승했다는 점 정정을 하겠고요. IA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 소식으로 오늘 이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 테마 섹터인 우리기술 투자도 1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자율주행차, 이 전기차 테마 섹터인 한국단자 마찬가지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&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, 마찬가지로 수소차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이토젠, 최근에 이 CTC 액체 생검 사업 기대감에 대한 부각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0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성 헬텍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, 애플 이 협력 소식에 오늘 이 정규장에서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시간에서 또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NC소프트가 이 빗썸 인수전에 참전을 할 수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이 가상화폐 관련 테마 섹터들이 또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비덴트가 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IOK가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팅크웨어 금일 20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금일 정규장에서 거의 4%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.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3%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T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정규장에서 13% 급등한 GTG 앨리스 시간에서도 약 3%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MC넥스 정규장에서 오늘 약 거의 8%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해 고마진 성장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될 것이라는 리딩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트루인 정규장에서 오늘 7%대
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2021년 1월 이제 시작한 지 첫째 주가 다 지나갔는데요.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정말 이 상승폭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럴 때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, 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,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주말까지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다고 합니다. 감기 조심, 또 빙판길 조심,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